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슬대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기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작성된 기획서를 가지고 견적을 받고 계약을 맺어야겠죠. 견적을 받을 때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계약 시 유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노래 한 곡만 듣고 오겠습니다. 슬기로운 슬대표의 슬기로운 유튜브 생활, 부끄러워 말 못했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견적을 요청할 때는 명확한 기획안을 보여주지 않으면 개발업체에서는 개발 범위가 커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견적 금액을 높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견적 금액을 간단하게 생각하고자 하면 와이어프레임의 페이지 수가 곧 개발 견적이 될 것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이든 기획안이든 어쨌거나 개발사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괜히 사업 아이디어만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는 비밀유지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특허청의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양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유지 계약서를 받고 기획안을 보여주면 견적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앱 개발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개발 기간과 개발 인력을 보면 견적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이것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표를 보시면 참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바로 부가세 부분입니다. 부가세가 10%이기 때문에 1000단위의 앱 개발에서는 부가세가 100단위의 금액입니다. 굉장히 크죠. 견적 금액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것인지 부가세가 별도인 것인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만 맞다고 해서 계약을 해서는 안 되겠죠. 계약서를 쓰기 전 미리 사전 미팅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앱이 어떤 서비스를 위한 앱인지, 타겟 유저는 누구인지 등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개발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무엇인지, 이 개발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 앱 개발 환경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획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특히 기획서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메뉴들이 필요한지 전달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도 내가 필요한 정보값들이 무엇인지 말을 해야 합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개발업체에서 알아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개발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며 산출물에서는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도 꼭 명시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갑, 을 부분에서 갑은 돈을 지급하는 클라이언트고 을은 개발업체입니다. 현실에서는 을 같은 갑이지만 갑으로서의 계약 주체가 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갑이 됩시다. 개발비 지급 방식은 계약금, 잔금 형태가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업비를 요청할 때마다 갖춰야 할 서류들이 많고 번거롭기 때문에 중도금 없이 계약금, 잔금 형태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번거로워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개발 진행 과정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안전장치가 되겠죠. 계약금 30, 중도금 30, 잔금 40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에서 초기 시작을 위한 작업이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전체 작업의 대략 40%의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30에서 40% 정도 측정하는 것이 이상적인 퍼센트라고 합니다. 대금 지급 시기는 개발 일정과 같이 상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개발 일정은 개발업체에서 해당 과업당 걸리는 시간을 표시해서 일정표를 제시해 줍니다. 이 일정을 토대로 협의를 하고 대금 지급 시기도 정해야 합니다. 중도금의 경우 개발 기간이 반이 지난 시점에서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개발 기간이 반이 지났다고 해서 기능 리스트를 체크할 때 기능의 반이 완성되었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은 처음에 백엔드 요소의 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기능들이 구현되지 않고 약 1-20%가 구현이 된다면 정상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시점에서 한 번 더 검수를 요청하고 이때는 5-60%가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늦어도 개발 완료 기간 15일 전에는 최종 검수를 해야 하며 이때는 80% 이상 구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을 할 때는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를 정하고 지급 전 검수조사 때 이상이 있을 경우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들은 본인이 돈을 지급하고 개발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스 및 모든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명시하지 않는 한 저작권은 업체에 있으며 업체는 소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슬 대표의 개발 이야기에서 제12화 외주 용역 개발 후 저작권은 누구에게? 라는 영상을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서인 스토리보드와 와이어프레임, 기능 리스트가 과업지시서에 해당되지만 정부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과업지시서 항목으로 해당 항목들을 기재해서 적고 뒤에 기획서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방법은 갑과 을의 두 부를 계약서를 한 장씩 맞대어 갑도장, 을도장을 중간에 찍고 각각 개별 계약서를 앞장을 반으로 접어 중간에 두 도장을 찍겠습니다. 앱 개발 등록을 위한 개발자 계정이나 서버, 호스팅 가입 등 모든 가입 명의는 클라이언트인 대표자가 가입을 해야 후에 앱을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지금까지 견적과 개발에 대해서 알아봤고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기본 계약서이고 추가 사항들은 업체와 협의하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약 후에 개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